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지원 권역을 선택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합격 가능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과 늘 함께하고 있는 개짝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. 여러분들 요즘 공기업에 지원하실 때 이 권역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공기업 지원을 할 때 이 권역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좀 조언을 드리려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. 예전에는 그냥 뭐 전국 단위로 그냥 모집해서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연수 받은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해줬었는데, 요즘은 이상하게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이렇게 권역별로 모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실 때 권역을 선택하시고 합격을 하실 경우 그 권역에서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된다는 조항을 보셨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민이 좀 들 수밖에 없는데, 이런 권역을 선택을 할 때 예전에는 그 지역에 있는 뭐 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그쪽 권역에서 5년 정도 뭐 이렇게 살았다든지 뭐 1년 2년 정도 살았다든지 이런 좀 제한 조건을 두는 경우도 있었고요. 또 이렇게 권역을 선택할 때 그런 제한 조건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권역이든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올해부터는 또 건보의 경우처럼 지원하는 권역에 어떤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무래도 고민이 좀 많이 커질 것 같아요. 그런데 여러분, 왜 공기업에서 이렇게 권역을 선택하도록 할까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제가 실제 이제 인사 담당 차장으로 한 4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었잖아요. 그때 보면 이렇게 권역이 좀 있었더라면 한 생각을 그때 했었더라면 저도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. 이렇게 권역을 선택하는 것은 공기업에서 어떤 인사를 운영하는데 보다 더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무슨 이야기냐면, 예를 들면 일단 처음에 지원할 때는 뽑아만 주면 전국 어디서든 열심히 근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막상 어디 이제 좀 멀리 있는 권역이나 비연구지 권역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한 1년, 한 3개월 이렇게 근무하고 이제 관두는 신입 직원이 예상외로 많습니다. 자, 이렇게 관두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? 당장 그 직원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들였던 어떤 자원이 있을 텐데 그걸 허비하는 꼴이 될 뿐만 아니라, 문제는 이거예요. 예를 들면 상반기에 채용을 했는데 6월달에 한 3월달에 채용을 했는데 6월달에 이제 관두어요. 그러면 남아있는 6개월 동안, 아니면 이제 내년 3월까지면 한 9개월 정도 되겠죠. 이 9개월 동안 신규 채용을 못 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중간에 결혼이 생길 때 채용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채용 이제 대기자, 합격 대기자 이 명단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, 이것도 이제 완전한 해결책이 안 되는 거죠. 게다가 실제 이제 인사를 하다 보면 어떤 직원 한 명이 다른 권역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연쇄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. 그래서 한 명이 움직이고 한 명이 그 반대로 다른 쪽 권역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어서, 이게 한 사람이 움직이면 2명, 3명이 동시에 함께 움직여야 하는 전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영향이 생긴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공기업에서는 이렇게 어떤 인사 전보를 할 때, 배치를 할 때 인사 담당자 입장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. 게다가 이런 인사 이동 때문에 직원 간의 갈등의 소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모두가 다 일하고 싶어하는 지사가 있겠죠. 자, 이쪽 지사에 어떤 직원이, A라고 하는 직원이 뭔가 좀 사정이 있어서 이쪽으로 배치를 받게 돼요. 그러면 이제 그 지사의 TO가 있죠.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은 이제 다른 지사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올해 그 지사에서 오래 근무했던 사람 뭐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기준을,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전보를 하는데, 난데없이 자기가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된 직원은 어떨까요? 새로 온 직원 때문에 내가 튕겨져 나갔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. 생각을 합니다.
그래서 이게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되곤 합니다. 그래서 공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최소한 권역을 딱 미리 정해 놓으면 그런 걱정을 할 어떤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권역을 가지고 운영을 이제 채용을 할 때 권역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원하는 입장에서 권역을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지원 권역을 선택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합격 가능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내가 그쪽 권역은 내 연고가 없으니까, 그쪽 권역은 아무래도 너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, 이런 것은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. 일단은 합격 가능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합격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실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검증하기 어렵잖아요. 그래서 우선은 비인기 권역이 좋습니다. 남들이 다 안 가려고 하는 곳에 지원하면 할수록 내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권역별 채용 인원이 각각 다 다르죠.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뽑아주는 권역을 놓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우선 비인기 지역과 그 다음에 채용 인원이 많은 권역을 선택하면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죠. 내가 비인기 권역이나 좀 낯선 지역, 비연구 지역에 입사를 하게 되면 너무 힘든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공기업들은 지사가 좀 그 권역에서도 큰 지역,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물론 어디 뭐 수자원공사처럼 산속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지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도시, 큰 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물론 지방 도시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. 물론 서울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말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에 가셔도 충분히 잘 생활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지방에 가서 신입 직원 때 저는 근무하는 것을 좀 오히려 권해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지사에서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시작하시게 되면 지사의 어려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직을 준비한다든지 이럴 때 또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실은 이제 본사에서 계속 저도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본사가 이제 울산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느꼈던 건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것이었어요. 그러니까 업무가 많은 본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뭐 주말에 차 끌고 한 30분만 나가면 바닷가가 있으니까 바다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캔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다 보는 이런 낙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방 권역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입사하면 5년 10년 근무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공기업의 인사가 그렇게 꽉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안투병 생활을 하셨다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고충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드립니다.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본사는 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사를 근무하다가 3년 정도 근무하다가 나는 조금 더 큰 도시에서 또 더 많이 일도 좀 많이 배우고 싶고 승진도 좀 빨리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본사 갈게요 라고 손 드시면 바로 본사로 발령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처음 공기업에 지원하실 때 권역 때문에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요. 그쪽 어떤 권역을 선택하든 잘 지낼 수 있고 또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옮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원 권역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 합격 가능성. 그래서 남들이 모두 다 안 가는 비인기 권역
이게 이제 코레일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곳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게 뭐 일단 중부권과 수도권 합격 커트라인 점수가 필기 점수가 한 10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곤 했었거든요. 그래서 남들이 많이 안 가는 곳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. 그리고 최대한 많은 인원을 뽑아주는 권역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.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점점 이제 채용 공고가 막 뜨고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실력들 이제 보여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힘내서 달려가십시오. 저도 뒤에서 힘껏 여러분들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잊지 마시고요. 제가 앞으로 뭐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라이브 강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추진을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독, 알림 신청을 좀 해놔야 라이브 방송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다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